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JTBC 앞에서 예고한 대로 통돼지 바베큐 밴드 콘서트 노래자랑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걸 가지고 손석희를 놀려 먹니, 그런 차원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하려고 그래도 꽤 비용 들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은 지금 완전히 전세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조영환 대표 말대로 손석희 이미 쓰러졌습니다. 그걸 확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 검찰 재판 가기 전에 JTBC 그냥 여기서 백기 들어라. 빨리 끝내라.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의 승전 파티를 하는 거니까 계속 가는 거고, 다음 주는 일단은 손석희 장례식을 치러주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놀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끌면 손석희 저는 야산에 묻힌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경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그냥 대충 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고민하고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가 제가 중앙지검에서 무고죄 고소인 조사를 받고 오후 저녁 7시 당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앞에 땡잡았네 호프집에서 북콘서트를 엽니다. 그 전에 당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앞에서 피켓팅을 한다는데, 저는 검찰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검찰 조사 끝나면은 넘어가고, 검찰 조사 상황을 제가 북콘서트 현장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구국동지회가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토요일 오후 1시 태극기 집회를 여는데, 제가 태극기 집회를 저런 식으로 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린 우리대로 할 게 엄청 많습니다. JTBC 앞에서의 이벤트와 이제 대구에서도 우리가 피켓팅을 좀 해야 되고, 근데 다만 태극기 집회든 뭐든 어디든 손석희의 조작의 실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전 누가 불러도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JTBC 앞에 그 구국동지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와서 이 태블릿 조작 지금 이 현 상황을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는 연사 저격으로 참여를 하고, 연설 끝나면은 저는 강남역 피켓팅에 합류했다가 토요일 저녁 7시 선릉역 1번 출구,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선릉역까지 행진을 통해서 가서 선릉역 1번 출구 샹제리제 센터 피에스타 귀족 강남점 2층 컨벤션홀에서 송년회를 엽니다. 그때도 우리 이학준 기자나 이번에 오늘 그 기타리스트 불굴과를 작곡한 기타리스트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행사니까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저는 JTBC 행사 마치고 이제 오자마자 내일 무고죄 고소인 조사 자료를 좀 정리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 고소장을 넣었을 때가 10월 13일인데 그때는 국가수 보고서가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작이 더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손석희는 조작을 가했냐 안 했냐, 이건 답 다 나왔어요. 끝났어요, 이거는. 최순실 게 아니고 청와대 SNS 대선팀 공용 PC였다. 이건 다 입증이 됐습니다. 국가수 보고서로. 그리고 손석희가 조작했다는 것도 10월 18일 입수 이후에 5천여 건의 파일을 수정, 삭제, 생성했기 때문에 조작도 다 입증이 됐다. 특히 장승호 사진을 갖다 심어버린 거. 그리고 사진 폴더를 날려버린 거. 두 가지는 다 나온 겁니다. 핵심은. 최순실 게 아니고 청와대 거고, 손석희가 조작을 가했다는 거. 그럼 지금 뭐가 남았냐? 특히 무고죄의 쟁점인데요, 이게. 손석희가 어디서부터 이걸 입수해가지고 누구와 공범으로 손을 잡아서 무슨 목적으로 조작을 감행했느냐. 이거는 입수 경위와 문제가 얽혀 있는 겁니다. 국가수 보고서만으로는 입수 경위를 파헤칠 수는 없어요. 다만 입수 경위가 이상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고죄 이 수사에서 핵심 사안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먼저 줄 정리를 했는데, JTBC는 2016년 10월 18일 WK 사무실에서 김필중 기자가 10시 30분에 들어가서 우연히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그걸 들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3시 30분 삼성전자 강남 서비스센터에 가서 거기서도 이 구형 기종인데 우연히 남이 주문해 놓은 배터리 3개를 구입해서 열었다. JTBC의 이 10월 18일의 행적은요, 본인들이 설명하는 게 단 한 가지도 납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이상해요, 행태가. 일단 첫째로, 왜 김필준이가 가져왔는데 왜 그걸 심수미가 가져온 것처럼 조작했느냐. 그리고 심수미가 JTBC에서 설명할 때의 행적과 실제로 저를 고소하면서 김필준이 했던 행적이 완전히 달라요. 시간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 또 이상한 거는 10월 18일 날 발견해가지고 켜고 의미 있는 파일이 있네? 그럼 들고 가야지. 그걸 또 거기다가 놓고 이틀 뒤에 와서 가져갔다. 이것도 막 도저히 이건 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은 거대한 조작이란 얘기죠. 지금 이제 이 무고죄 소송에서 과연 손석희는 10월 18일 날 정말 이 태블릿 PC를 우연히 발견을 한 건가? 이게 핵심 사안인데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듯이 본인들 말로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 켜고 거기서 파일을 검색했다는 건데 어떻게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오후 5시 43분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을 김필준이가 집어넣을 수 있냐는 거죠. 장승호 사진을 손석희와 김필준은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일단 뭘 구해야지 심을 거 아니에요. 장승호가 줬어요? 장승호가? 저는 이 사진을 미리 입수했다 그랬으면은 당연히 그 모임에 있던 또 다른 조카 이병헌의 친구인 김한수 등으로부터 미리 입수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현장에서 바로 심냐는 겁니다. 이 태블릿 PC가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걷다가 무슨 보자마자 장승호 사진을 갖다 심어요.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10월 18일 날 태블릿 PC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말 자체를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에서의 이 핵심 사안도 저는 손영석 취재팀장이 기자협회보 민원연 수성소감 JTBC 사보 등에 썼던 자백이에요. 자백. 본인이 손영석 취재팀장 본인이 한참 전에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청와대 의중을 떠보려고 10월 19일 날 고영태 인터뷰를 내보내고 걸려들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보도했다. 이렇게 본인이 떠들었는데 어떻게 10월 18일 날 입습니까 이게. 한참 전에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다 마치고 10월 19일 날 테스트했다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어잖아요. 국어. 영어도 아니고. 손영석이 맞다는 겁니다. 손영석의 자백이. 그럼 이제 그 증거들을 잡아야 되는데 10월 18일 이전에 입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양보해서 이미 태블릿 존재를 알고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은 김필준이 현장에서 갖다 심었을 거 아닙니까? 딱 보자마자 뭔지도 모르는 데다가 뭘 심어요. 그러니까 장승호 사진을 당일날 심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10월 18일 날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무고죄의 증거가 되는 건데 이거 이외에 우리가 이제 포렌식 보고서를 검찰 거든 국가수 거든 10월 18일 이전에 JTBC가 입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열어본 파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10월 16일이나 13일 날 열린 게 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알리바이를 깨는 건데 10월 18일 이전에 열린 파일은 없다. 이 포렌식 보고서에서. 그래서 이거를 IT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을 한 결과 일단 열어본 파일들 시간 조작하는 것은 쉽다. 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10월 한 5일쯤 손석희가 이걸 입수를 했다. 막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열어본 게 10월 5일로 찍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 간단히 조작을 할 수 있다. 즉, 열어보기 전에 이미 다른 날로 시간 설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3일이든 10월 10일이든 10월 18일로 찍히게끔 조작을 해놓고 그때부터 열어보면은 10월 18일로 쫙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블릿 보고서에 10월 18일 이전에 열어본 파일이 없다 해서 이게 18일날 입수한 건 아니다.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IT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 의견서를 여기다가 첨부를 해서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조작하려고 마음먹었으면은 당연히 입수 날짜와 경위도 조작을 할 테니까 작전을 짰겠죠. 시간 생성을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날짜로 찍히게끔 파일 연계. 그럼 포렌식 보고서는 이게 왜 발견 안 되느냐? 그것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포렌식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뽑는 건데 시간 생성 조작의 여부를 미리 넣어놓고 뽑았으면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러냐면요. 대부분 IT 기기 수사라는 게 조작을 한 거를 잡아내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자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스마트든 포렌식 보고서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작하는 것을 잡아내는 부분들보다는 있는 거를 갖고 잡아서 그 사람의 행적을 찾는 게 포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두철미하게 지금 포렌식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작을 잡기 위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포렌식을 조작의 의혹이 심한 부분들을 다시 프로그램 설정해서 다시 포렌식을 한다. 즉 손석희가 시간 생성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근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든 안 되든 10월 18일 날 날짜 시켰다고 그때 입수한 거라고는 포렌식 보고서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계속 밝혀져요. 왜냐하면 포렌식 보고서가 2만 페이지거든요. 국가수가. 계속 밝혀져요. 그래서 내일은 지금까지 조작 밝혀진 것만 제가 검찰에 얘기하고 나올 때마다 계속 보내줄 겁니다. 검찰에다가. 나올 때마다. 지금 드레스덴 연설문도 이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한컴 뷰어로 열어봤다. 2014년 3월 27일 날 한컴 뷰어로 열어보더라도 해당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에서 열린 기록이 남아야 되거든요. 남아있다는 겁니다. 14년 3월 27일에는. 그러니까 열린 게 맞죠. 문제는 김필준이 또 10월 18일 날 또 우연히 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열어본 겁니다. 거기 한글 파일이 내가 알기로는 100여 개가 있던가요? 근데 그 중에 드레스덴 연설문은 드레스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연히 거기서 김필준이 현장에서 찍은 게 또 하필이면은 1번이라고 1.hwp로 되어 있는 게 또 우연히 또 드레스덴 연설문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열었으면은 한컴 뷰어에 나온 기록이에요. 그럼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에 열린 게 남아야 된단 말이죠. 한컴 뷰어에도 남아있고 파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안 남아있다. 파일에. 한컴 뷰어에만 남아있다. 이건 IT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한컴 뷰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시간 조작하다가 건드린 게 아닌가. 하여튼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컴 뷰어에서 열렸는데 파일에는 열린 기록이 없다. 그럼 한컴 뷰어를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지금 계속 튀어나와요. 계속 튀어나와. 그리고 이번에도 이것도 최근에 발견된 건데 드레스덴 연설문은 2014년 3월 14일 윈도우 XP 서비스 팩 3 버전 컴퓨터에서 작성됐다. 근데 윈도우 XP 버전은 2012년 4월까지 민간에서는 완전히 종료됐다. 윈도우 7 출시됐잖아요. 윈도우 7 됐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윈도우 XP는 사용하지 않는다. 2012년 4월 이후부터. 근데 지금 2014년 3월에 지금 XP로 문서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 공공기관에서는 안 바꿨다는 거예요. 민간은 쫙 바꿨는데 XP를 7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안 바꿨다. 이게 지금 기사가 다 나와요. 국회 외교부에서 왜 윈도우 XP를 7으로 바꾸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호환도 안 되고 해킹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사가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죠. 외교부를 조사한 겁니다. 너희 왜 안 바꾸냐 XP를 7으로. 그러니 드레스덴 연설문이 윈도우 XP로 작성됐다는 얘기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했다는 얘기예요. 최순실이 윈도우 XP 다 없어진 걸 자기가 들고 와서 그걸 깔아버립니까? 윈도우 XP 민간에서 구할 수도 없는데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드레스덴 연설문에 개입할 가능성은 0%. 0%.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내일 이제 재판부에, 검찰에 가서 이 손석희를 무고죄로 즉각 구속 수사라고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제가 고소인 조사잖아요. 그럼 검찰은 피고소인 손석희, 홍정도를 조사해야 되는데, 제가 검찰에게 조사할 것들을 쭉 집어주는 겁니다. 그럼 검찰은 이거를 가지고 손석희, 홍정도를 조사해서 답을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사실 이제 윈도우 XP 이런 것들도 다 의미 있는 증거지만은 역시 장승호 사진을 어떻게 발견 현장에서 갖다 심었냐. 김필준한테 장승호 사진 누가 줬고 누가 어떻게 구했냐. 이거 설명을 못하면 10월 18일 날 우연히 구했다는 알리바이가 다 무너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제가 4월 검찰 조사 때 조사 요청한 게 김필준이 18일 현장에서 배터리를 구하는 게 사전에 누군가 주문된 게 2주가 지나서 이제 그게 우선권이 사라지니까 김필준이 구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김진태 의원의 TF팀에서도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전 주문한 게 누구냐를 지금 묻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니 뭐니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은 상관없죠. 검찰은 조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를 조사한 팀은. 내일 제가 검찰한테 따져 물을 겁니다. 이거 누구냐? 사전 주문한 게. 이건 한정석 미래한국 위원이 가장 먼저 잡아낸 건데 한의원의 판단은 저쪽에 고영태 세력, K미르재단 그 고영태 세력이 미리 주문해놓고 김필준이 들어가서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 고영태 세력한테 김한수도 포섭되고 같이 장승호 사진도 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닌 거냐. 그래서 그 사전 주문자를 확인하면은 거의 풀리는 거죠. 거의 풀리는 거예요. 지금 잘 안 알려주고 있는데 이번 검찰에서 제가 따져 묻겠습니다. 빨리 알려달라고. 왜? 제가 수사 요청했는데 저한테 알려줘야죠. 저는 무고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인이기도 하지만은 피고소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알 권리 있는 겁니다. 빠르면 내일 받아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무고죄 고소권은 치고 들어가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 설명했듯이 지금 여기다가 제가 제출하는 모든 거는 손석희 팀이 태블릿을 입수한 이에 증거를 조작한 거기 때문에 5,891명이 제출한 또 다른 고발장, 손석희 증거 조작 고발장에서도 이 증거를 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 거죠. 증거 조작은 이미 결정 났잖아요. 손석희. 증거 조작은. 정상적인 검찰이면 지금 당장 손석희 구속해야 돼요. 증거 인멸의 우려 정도가 아니라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데 증거 조작하다 걸렸는데요.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도 저희들은 지금 미디어워치 차원에서 처절하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오늘 했듯이 JTBC 가서 축하 파티하는 것도 투쟁의 일환이고 강남 피켓팅 그리고 제가 태극기 집회 나가서 연설하는 것 북 콘서트 송년회 다 투쟁의 일환입니다. 전방위로 투쟁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여튼 박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한 수많은 전선 중에서 손석희 목을 잡아채버리는 게 가장 지금
근처에 왔다는 거.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참여해주시는 분들 이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좀 보태주기 바랍니다. 내일 단국대 천안 캠퍼스, 죽전 캠퍼스입니다. 죽전 캠퍼스. 저도 한번 강의 갈 때 천안으로 잘못 가가지고 강의 캔슬된 적이 있어요. 용인에 있는 겁니다. 7시 땡잡았네 오프에서 북콘서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